저도 이제 이 상황을 처음에는 집이 내 채? 이래서 정말 놀랐어요. 그래서 이제 알고 봤더니 집이 두 채였고, 그 다음에 오피스텔이 한 채, 상가가 하나였어요. 근데 보니까 이 주말 부부였다는 겁니다. 김연아하고 그 남편하고. 그래서 부산에 한 채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서울에 이 청담동 집이 있고, 그리고 하나는 상가 오피스텔인 겁니다. 오피스텔은 뭐 남편의 사무실로 쓰려고 했다. 자, 이런데 일단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집이 내 채가 아니라 부동산이 내 건인 거죠. 그러면 오피스텔 가지고 있고 뭐 또 남편하고 각각 이 주말 부부기 때문에 거기 아파트 사고, 이게 그렇게 문제가 될 일이었나?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지금요, 정말 이 집을 우리가 오피스텔 집 부동산 이걸 사는 게 죄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저 좌파들이요, 하도 난리를 쳐가지고 뭔가 갖고 있으면은 다 죄인입니다. 저희 얼마 전 어저께 그 휴고님이라는 분이 네이버 카페 여옥대첩에, 이 네이버 카페 여옥대첩에 좋은 글들이 참 많이 올라옵니다. 근데 거기에 뭐라고 올렸냐면은 좌파들이 일상의 정치를 장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국의 경우도 뭐라고 하면 조국이 뭐 죄진 거 밝혀진 거 있어? 뭐 그다음에 정경심도 뭐 이런 식으로 우리 일상에서 그 좌파들이 목소리를 크게 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우파들은 교양 있고 뭐 보수의 뭐 품격이라 갖고 좌파들이 막 악악대면 그래 됐어 이러면서 그냥 아니면 가만히 있거나. 근데 이러는 사이에 목소리 큰 좌파들의 논리가 사회에서 넘실대면서 거의 쓰나미처럼 몰려와서 우리의 숨통을 끊어놓기 직전이 됐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어디 가나 좌파의 목소리가 크고 좌파가 빅마우스예요. 그러면 우파는 침묵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우파들의 입지가 좁아졌어요. 저는 이 김연아 이 사퇴 사건도 결국은 우리 우파가 목소리를 내지 않아서 일상의 정치에서 우리가 패배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다고 봅니다. 자, 부동산 네 채 가진 게 무슨 죄인입니까? 아마 김연아 씨도요, 열심히 집도 보러 다니고 뭐 임장이라고 해갖고 막 돌아다니고 이러면서 봤을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전공이 또 부동산이니까 그게 눈에 들어왔을 거고. 이게 뭐가 나쁩니까? 부동산 내 건 가질 수 있어요. 지금 김연아 씨도 50대 중반이면은 오피스텔 한 채에다가 상가 한 채, 그 다음에 집 두 채, 지방하고 서울 가질 수 있어요. 저는 여기에서 문제는 김연아 씨가 말하자면은 자기 스스로를 대변하고 자기가 왜 이렇게 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제대로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시대적 특혜였다. 이게 왜 특혜예요? 난 열심히 일했고 저축 열심히 했고 그 다음에 집 사기 위해서 발품 많이 팔았다. 그리고 뭐 내가 다른 사람처럼 좋은 차를 샀냐 뭘 하냐, 나 나름대로 절약을 하면서 이 부동산이라는 것이야말로 이 올라가도 확 올라가지만 떨어질 때는 하방 강직선이라고 해갖고 조금 떨어져. 그래서 난 주식 이런 거 안 하고 부동산 난 열심히 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물론이지만 우리나라 헌법에는 소유의 권리가 있다. 열심히 해가지고 사유재산권의 권리가 있다. 저는 김연아 씨가 문제는 뭐냐, 내 채의 부동산, 내 건의 부동산을 가진 것이 아니라 보수의 논리, 보수의 사고, 보수의 가치, 여기에 무지했다고 생각합니다. 김연아 씨는 비례대표였죠. 그런데 이 바른정당에 가려고 하면서 자기 제명해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제명을 해주지 않으니까 거기서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전 그때부터 김연아 씨 좋지 않게 봤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가치가 좋으면 비례대표 그만두고 바른정당에 가서 일을 해야죠. 근데 끝까지 비례대표 이렇게 하고 있다가 이 임기 마쳤어요. 근데 오세훈 시장은 아마 해줄 사람도 없었겠지만 부동산 전문가니까 또 바른정당에서 얼굴도 익히니까 김연아 씨를 해줬겠지요. 그런데 오세훈 시장도 끝까지 뒷심을 발휘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오세훈 시장으로서는 너무 어렵죠. 서울시 의회 지금 거기에 교섭단체를 국민의힘에서 결성하지 못합니다. 15명의 택도 없어요.
강남 빼놓고는 시의원이 된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97, 8%가 저 민주당이에요. 여기에서 있으니 만약에 김연아를 밀어붙이면은 아마 시의회에서 발작 버튼이 눌린 것처럼 막 발광을 할 겁니다. 그런 것도 굉장히 부담스럽겠죠.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끝까지 말하자면 버티다가 뭐 며칠 전까지만 해도 밀어붙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론도 너무 안 좋고 또 우리 홍준표 선수가 김연아는 내쳐야 된다 막 이러면서 또 막 목소리 높이니까 아이고 뭐 이렇게 해도 됐을 겁니다. 근데 저는요 이 두 가지 원인이 다 있다고 생각해요. 가장 큰 문제는 김연아의 논리 부족이에요. 가진 자가 죄인이고 부동산 내 건 가지면은 뭐가 그렇게 나쁜 짓을 했습니까? 네? 안 먹을 거 진짜 먹을 거 안 먹고요. 옷도 싸구려 옷만 입고 홈쇼핑에서 이 떨이하는 거 이런 거 사면서 열심히 모아가지고 우리 자식에게 좀 물려주고 싶어서 이런 사람 많잖아요. 제가 가는 빠마 5만 원 하는 이 미용실이 있어요. 거기 이 미용실의 이 원장님은 호남 분이세요. 그런데 처음에 저를 몰랐어요. 제가 이렇게 화장 안 하고 가니까 그랬더니 제 머리를 해주면서 아주 솜씨가 좋고 정말 훌륭한 분이에요. 자기가 일요일에 쉰 게 몇 년 안 됐다 이겁니다. 근데 자기가 열심히 일하는 거는 조그만 이 오피스텔 자기 딸한테 물려주고 싶어가지고 막 했는데 이게 세금이 엄청나고 자기가 너무 숨이 막힌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뭐 오피스텔 사고 집 사면 죄인이냐고.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김연아는 그 점을 얘기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졌다는 거는 여러분 자랑스러운 거예요. 저는요 이 아파트 제 힘으로 했고요. 정말 제가 안 먹고 안 쓰고 막 열심히 해서 그리고 저는요 지금 수입이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굉장히 검소하게 삽니다. 예전에 검소하게 살지 않았어요 저 여러분. 네? 검소하게 안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검소하게 살아요. 맞춰서 살아야 되니까요. 근데 검소하게 사니까 이게 굉장히 기분 좋습니다. 왜냐하면 쓸데없는 거 이 냉장고에서 이 마늘 하나라도 썩어 나가는 게 없어요. 생각하면서 사니까요. 그리고 또 이 걸어서도 많이 다니고 버스 노선, 지하철 노선 머릿속에 확 있고요. 근데 이런 생활이라는 게 저에게 기쁨을 줘요. 왜 기쁨을 주느냐? 보통 사람으로서 더 아주 알차게 산다는 느낌이 줍니다. 그리고 이런 와중에서도 또 저희 아이에게 또 주변 사람들에게 나름대로 베풀면서 살아요. 밥도 좀 잘 사주고 이러면서요. 아니 그러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제가 오피스텔도 샀어요. 뭐 물론 제 주식도 처분하고 뭐 이런 돈이긴 하지만 그래도 생활비를 아낀 것도 거기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제가 죽을 죄를 진 겁니까? 너무 자랑스럽죠. 정말 제가 이 세를 주는 그 세를 좀 받아가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지금 이제 뭐 이 임대차 3법 때문에 제가 머리가 어지러운데 저는요 QM3 이거 타고 다니는데 대부분은 또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어머님이 연로하시니까 여차직하면 병원에 달려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차를 갖고 있는 거지 차가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저랑 뭐 계약 가지고 뭐 임대차 3법 법에 따라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사람 딱 보니까 벤츠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물론 이제 그분도 뭐 자기 집도 뭐 이런데 집이 없는 것 같아요.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막 임대차 막 이러면서 자기가 뭐 집이 없지만 뭐 문재인 대통령이 막 이래가면서 막 얘기하는데 노력하는 자, 열심히 일하는 자, 땀 흘리는 자가 얻은 것은 정당한 것입니다. 왜 김연아는 이런 논리를 얘기를 못했냐고요. 이게 바로 국힘당의 문제입니다. 자, 김연아 SH 사장 사퇴가 저는 정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김연아 정신 차렸어야 되는 겁니다. 보수에 같이 공부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치인으로서 깔끔하게 사퇴를 하고 비례대표직 그만두고 바른정당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참 이렇게 보니까 이것이 보수의 민낯일까 해서 제가 아주 씁쓸했습니다.